안녕하십니까. 늘 긍정과 희망으로 기적을 일으킬 사나이 박시다TV 간다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9년 3월 22일 간암 상기 B, 그러니 간에만 9.9cm 하나, 6.8cm 하나, 두 개의 암을 가지고 있는 암 환자입니다. 당시 이식도 간 절제술도 되지 않는다는 시한부 아닌 시한부 선고를 받은 셈이죠. 하지만 지난 2년이란 시간 가까이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와 지금까지 소통해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항암에 필요한 고용량 비타민C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비타민C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정상인과 비교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면 의학은 또 다른 시각의 암치료법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암 환자의 몸과 암조직 속에 그리고 그들의 몸을 순환하는 혈액 속에 어떤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존재하고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있는지, 또 암 환자는 왜 면역력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암세포라는 씨앗을 보는 시각에 그 암세포를 지닌 사람이라는 밭을 보는 눈을 접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네,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비타민C 항암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 역시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병원이나 제 나름의 방식에만 의존하고 나름의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있었지만, 비타민C 고용량에 대해 여러 책들을 접해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제대로 된 부작용 없는 항암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비타민C가 암의 예방과 치료에 도입된 그 시점이라든지 그 수많은 동물 실험과 임상 실험을 통한 객관적 관찰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타민C를 몸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동물의 경우에는 암에 걸리면 비타민C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간이나 기니피그의 경우에는 체내에 존재하는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비타민C를 몸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동물의 경우에는 암에 걸리면 비타민C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간이나 기니피그의 경우에는 빠르게 비타민C가 빠르게 소모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다시 말해 비타민C의 항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생체가 암에 보이는 반응을 통해 타진되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비타민C가 가진 면역기능, 항진작용이 암세포가 싹트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암세포가 주위의 정상조직을 허물어뜨리며 자라는 것도 정상조직의 벽을 탄탄하게 만드는 비타민C의 작용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 비타민C 복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비타민C에 대한 연구 결과가 산처럼 쌓이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비타민C의 암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은 주류 의학에 의해 외면받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의학계에서는 도움이 되는 항암 치료들을 때론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항구하는 것일까요? 제대로 된 치료법이 아니라서? 아니면 부작용이 심해서일까요? 상상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비타민C가
항암제로서 가지는 커다란 장점은 인체와 정상 조직에는 아무런 독성을 끼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효과적인 항암 요법에 세포는 죽이지만 인체에는 무해한 비타민C 같은 물질에 비타민C 같은 물질에 있습니다. 비타민C는 이러한 물질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역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 내에 있는 면역력을 상승시켜 암세포를 물리치는 작용은 물론 암세포가 정상 조직을 허물고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까지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타민C는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생성하는 것을 막는 작용도 있어서 비타민C가 충분히 존재하면 암세포가 조직을 이루어 사람 몸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조금만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를 건물에 비유하면 세포는 그 건물에 있는 방 하나하나에 들어가 생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결합 조직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골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골격 중 철근에 해당하는 것을 글리코사미노클리칸이라 비유하고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것을 콜라겐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골격이 탄탄하게 유지되면 암세포가 퍼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암은 하이알루로니다제라는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건물의 철근을 조각내고 골격을 허물어뜨립니다. 이렇게 벽을 뚫으면서 암세포라는 이름의 폭도들이 옆방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옆방에서 근실하게 생활하던 사람들은 이 폭도들에게 해를 입고, 폭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아래층을 넘나들면서 건물들은 온통 암세포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암세포가 전이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우리 몸의 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철근을 조각내는 물질인 하이알루로니다제를 분비하는 것 외에 암세포는 콘크리트를 허물어뜨리는 콜라겐 분해 효소로 만들어냅니다. 철근이 조각난 마당에 콘크리트까지 물러지면 건물벽이 무너져 내리는 건 자명한 이치입니다. 체내의 비타민C 농도를 높이면 정상세포가 하이알루로니다제 생성 저해제를 많이 만들어내어 철근이 조각나는 것을 막는다고 봅니다. 암세포가 정상 조직을 허물고 퍼져나가는 것을 하이알루로니다제를 무력화시켜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덧붙여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의 필수 요소이고 암 환자에게 비타민C 양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비타민C의 항암작용은 더 큰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비타민C 복용량을 늘리면 분해 효소의 작용을 무력화할 만큼의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비타민C는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철근, 콘크리트 분해 효소의 작용을 차단해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비타민의 경우 정맥용 고용량 비타민 주사, 그리고 캡슐형, 분말형이 있습니다. 그럼 흡수율을 높이고 가격 대비 효과가 좋은 비타민을 찾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량 비타민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저는 경구 투여용 지금의 이 액체형 고용량 비타민 C를 매일 3-4시간 간격으로 이런 스푼에 보이시죠? 이렇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으며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약들은 제가 복용할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을 뿐더러 시간조차 없습니다. 대신 저는 제 나름의 치료법과 함께 지금의 고용량 비타민, 네, 액체형을 이렇게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복용하고 있는 제품을 많은 암 환우분들이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며 단지 누군가 복용한다고 해서 비타민C를 복용하자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를 할지라도 고통 없이 부작용 없이 희망적으로 함께 치료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긍정과 희망으로 기적을 일으킬 사나이 박시다TV 간다. 네. 다음번엔 다른 좋은 정보들과 함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